자, 구부당 지구 전문지 자, 뉴월드 경마의 자, 원석입니다.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11월 23일 자, 금요일 경마 사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제2의 YTM벨을 만들겠다고 손 장담하시더니 결국에는 해내셨네요, 보니까. 네네. 어떠셨어요, 지난주? 지난주는 이제 뭐 저 적정 내역도 중요하지만 네. 원석이 형님하고 저하고 방송에서 이제 추천드렸던 말끼리 손잡고 들어오면서 그렇죠. 예.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방송 내용이 괜찮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자, 일요일에 제가 이제 메인 승부였습니다. 농협 중앙회장배 대상경주. 자, 스피더스의 돌풍질주. 45.9배. 여기 메인 승부였고, 뭐, 라스트 경주의 준메인 승부. 5 클레이 사격의 4 빅토리 포함을 해서 총 6개 경주 적중을 드렸었고, 자, 토요일에 총 4개 경주 적중이 나왔었고요. 역시 10경주 이 메인 승부 돌쇠의 머니메이커 요 경주까지 포함해서 적중이 됐고, 금요일에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설임이라든가 그리고 뭐 제주 3경주 제가 준메인급까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적중을 드렸었고, 뭐 볼트레이, 신마 네. 그리고 뭐 브로드 오션 네. 이런 애들이 다 들어왔어요. 다 또 개인적으로 적중을 드려서 좀 만족스러운 지난주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도 지난주는 이제 금토일 3일간에서 17개 경주에 적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12개 경주가 주력 한방 승부로 적중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뭐 좀 괜찮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일요일 경마 쪽에서 이 후반부 특히 이제 준메인이었던 10경주에서 배롱이하고 또 영웅이야기 45배가 또 이 전도경의 또 질풍으뜸이 또 고춧가루 뿌리는 바람에 1-3차로 끝나게 좀 아쉬웠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뭐 지난주 뭐 토요일 날 뭐 7게임 연속 또 적중을 해봤고 5게임 연속 또 주력 한방 적중 뭐 좋은 결과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광고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뭐 또 저도 그렇지만 신동훈 의원도 이번 주에 또 많은 준비를 하셨잖아요. 또 네. 뭐 중요한 건 뭐 지나간 결과가 아니라 이번 주에 또 펼쳐질 경마니까 이번 주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11월 마지막 날이 이제 금요 경마다 보니까 네네. 서울은 이제 월말이지만은 또 부산은 또 다음 주가 월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이번 주 승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 우선 출조주 수가 좀 늘었습니다. 자, 서울도 이제 많은 말들이 조교를 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에서 우선 부산 메인 승부는 제가 8경주에서 저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드리겠고, 부산 준메인은 5경주 제가 이 중반부 이 중위군 경주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인데 추천을 드리겠고요. 제주 메인급은 역시 한라마 1등급 7경주 제 단골 또 승부 경주 7경주에서 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산 쪽에서는 자 메인 승부를 7라운드 7번째 7라운드를 준비했고 준메인 승부는 마지막 10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주 쪽에서는 제가 메인 승부 역시 제주마 1등급 레이스 5라운드를 준비했고 준메인 승부는 제가 첫 번째 한라마 4등급 1라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은 우리 신동훈 의원이 부산 메인이 8, 준메인이 5, 제주 메인이 7 맞죠? 네. 제가 이제 부산 메인이 7, 준메인이 7, 제주 메인이 5, 제주 준메인이 1,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바로 금요 경마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내산 5군의 1000m 안말 레이스인데 이 첫 경기부터 난타전이 좀 예상되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예, 이게 그 참고를 또 하셔야 될 사항이 주요 기수들, 김용근 기수를 비롯해서 이런 기수들이 이제 서울 브리더스컵 오픈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부산에서 기승을 못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승 기수들이 좀 낯선 기수들이 많이 기승을 한다라는 거,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우선 저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애가 안쪽에 3, 금노다지, 회색 마필입니다. 자, 회색 마필인데, 자, 조교시 스피드감은 상당히 괜찮게 느껴졌었던 부분, 뭐, 김동현 기수가 이 후반부로 갈수록 좀 조교 강도를 많이 올려놓은 그런 상황인데,
최근 경주에서는 조금 좀 승부가 좀 그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라 안쪽에서 뭐 기습선행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3금 노다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인기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조 조용배 마방이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아, 지난주에도 그 폭풍 히어로 그 경기 끝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술을 욕을 안 하고 조교사를 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아, 뭐 듣기 민망할 정도로 참 욕을 많이 하던데. 이제 승리 레이저는 이제 다시 한번 코드캐가 올라왔는데 이 발주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탄력은 가장 좀 뛰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 훈련도 이번에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잘 해놨기 때문에 자, 12조가 요거만큼은 또 6천만 원짜리 매니피 새끼니까 자, 이거만큼은 좀 제대로 좀 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좀 보시는 거 있으세요? 참 좀 12조는 좀 제발 좀 그러니까 네, 제발 제가, 플리즈. 네, 플리즈요. 네. 좀 최선을 다한 좀 말머리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4 우승 미소 양영남 기수가 계속 타고 있는데 조성건 기수가 기승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만 양영남 기수가 조개를 해왔기 때문에 뭐 기승이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양영남 기수는 또 배당 메이커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이번 레이스 뭐 강축이 없는 그런 혼전 레이스다라고 봤을 때 배당의 중심에 있어서 이 4 우승 미소 얘가 좀 그 사이에 낄 수 있지 않겠냐. 4 우승 미소까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2번하고 4번하고 7번이 좀 인기를 보이겠죠? 네네. 근데 참 어려운 경주라는 게 7번 같은 경우도 구영준 기수가 이제 지난주 해바로 입장을 했어요. 이번 주 33조 인기말 많이 타죠. 네, 또 일요일 날도 보니까 언제나 기쁨. 예, 예. 그걸 좀 타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또 정상적인 승부를 할지 그게 굉장히 고민이고 또 우승미서도 사실 직전에 뛰었던 모습만 놓고 본다면은 여기서 되는 말인데 17조도 지난주에 뭐 그레이트 베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전부 다 가가지고 참 머리 아픈 레이스인데요. 저는 저 배당권에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1번 리철 여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전에 순발력에서 발휘할 수 있었던 여력을 남겨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은 이 편성에서는 기습적으로 또 선두권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초반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오영일이가 또 오랜만에 또 열심히 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이어서 저는 이번에 1번 리셜 여왕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1라운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산 중계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요것도 인기마들 간의 접전구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유현명 기수를 조심을 하자. 네. 예, 그게 이제 승부에 대한 조심이 아니라 네. 과신하면 안 되는 기수다. 네. 이틀 동안 이틀 동안 한 마리 들어왔어요. 한 마리. 네. 강축도 빠지고. 네. 좀 많은 참고가 좀 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는 반대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승부에 대해서. 안쪽에 이 톱번스타인. 얘가 이제 주행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둔탁한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개가 아래로 쫙 깔리는 모습이 항상 조교시에도 목적이 되는 그런 마필이라 코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늘어난 거리는 똑같은 부담이거든요. 이 톱번스타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인기권이겠지만 10번 야무진 놈을 좀 세게 보고 있어요. 뭐 훈련 시에도 바이탈 포스하고 병합을 할 때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줬고 직전에도 뭐 어려운 전개 속에서도 또 올라오는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거리가 늘었지만 쇳말들이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10번 야무진 놈이 한 번 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보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최외곽입니다. 역시 끝번 신청을 한 이 12 유성호프. 사실 27조의 이 이성재는 굉장히 낯선 기수 기용이에요. 제 기억에는 거의 기승이 없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역시 김용민 기수가 서울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재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27조가 사실 대상 경주에서 다란히 입상한 것 빼고는 인상적인 성적이 없는 그런 마방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선입권 붙였다가 또 추입도 한번 해봤다. 여러모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마방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끝번 신청을 하고 이번에 출주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외곽 감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한가운데 5번 한창대로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전에 청강장하고 한창대로 전부 다 잡아냈는데도 이 측마를 또 잘못 잡아가지고 제가 땅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김동명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능력을 뽑아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센 말들이 없는 경주니까 5번 한창대로 한 번 더 욕심낼 수 있는 편성이라면은 저는 무시를 못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5번 한창대로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중계 2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산중계 3경주로 갑니다. 자, 요거 선두권 경합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최고 인기마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우선 이 모닝시대 얘를 좀 인정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인 발걸음 자체가 최근에 계단식의 착순 상승,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위권 마필이 계속 착순이 올라올 때는 분명히 마지막 대가리까지 걸음을 뽑아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착순이 또 계속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 이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코스키 기수가 이제 전대지는 올축이었어요. 천년시대. 그렇죠, 천년시대. 네, 오전장 경주에 이걸 또 2착 승분만을 그림 같은 3착을 냈기 때문에 이 모닝시대는 무조건 승부다.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3차. 저도 5번 모닝시대는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뭐 좀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 6번 한양을 가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2000은 항상 깝깝한 느낌을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행마들이 앞선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모닝시대하고 직전에 또 맞짱을 떴잖아요. 네.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면 저는 한양을 가자. 자, 요거는 제가 데뷔전 때 우리 신동훈 의원님이 추천하신 걸로 네네. 기억할 정도로 그만큼 또 기본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6번 한양을 가자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보시는 거 있어요? 예, 한양을 가자. 좋습니다. 20조 마방 이번 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자, 네. 상금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강공을 띄울 것으로 저는 뭐 기대를 저도 하고요. 저는 이 10일 마이키 뭐 인기권이 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뭐 고배당만 추천드릴 수는 또 없고요. 그렇죠. 지난주 제가 핏불이 입상하는 거 보고 역시 19조 김영관 마방은 다르구나. 자, 웬만하면 승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마방이고요. 자, 조교시에대 유은명 기수가 상당히 정성을 들이면서 직전보다 좀 힘 안 배하는 패턴으로 좀 강도는 줄였습니다만은 직접 호흡을 맞췄을 때 또 승률이 좋기 때문에 10일 마이키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쪽에서 한번 해피바이러스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근 주전 기수가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동철이가 이제 8주에서 어떠한 말을 가지고 이제 때릴지 요거를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대왕검이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터뜨렸죠. 저거상한테 눈도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마이키가 선행을 못 가면은 저는 얘가 먼저 또 선두권을 또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경주로 판단하고 있어서 3번 해피바이러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중계 3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 중계 1라운드로 왔습니다. 한라마 4등급의 1000m 레이스인데, 자 요거는 제가 또 제주에서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레이스예요. 자, 우리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구 광천수가 일단 가장 세지 않냐. 뭐 심도현 마방이 지금 이 푸른 들판하고 동반 출주하고 있고, 인기가 아무래도 이제 푸른 들판 쪽으로 4 쪽으로 좀 실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제주 경마의 가장 큰 함정은 기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기록이 늦기 때문에 안 된다. 이 기록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심할 땐 2초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경마이기 때문에 구 광천수 힘이 찼다. 전 얘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번 푸른 들판에 좀 인기를 모으겠죠? 많이 모을 것 같은데 인기도. 그죠? 근데 저는 얘를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는 아닙니다. 얘를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는 아니고, 제가 이번에 좀 세게 보고 있는 말이 10번 맥락이에요. 야, 이거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직선에서 이 강수한 기수가 신인 기수잖아요. 네. 거의 뭐 부풀거만 있는데도 채찍을 대지 않는데도 말이 그냥 스스로 뛰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보고 얘는 센 말이구나. 근데 고맙게도 4번이 또 더 많이 팔려주는 경주라면 얘를 가지고는 승부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10번 자, 맥락을 가지고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라면. 그러니까 요거는 1위권을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중배당까지 충분히 한번 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주는 제가 제주 쪽에서 7개를 시행을 했는데 5개 경주를 전부 다 또 주력 한 방으로 때려 들어주니까 자, 그 상승세를 다시 한번 자, 이어가도록 자, 추천도 하겠습니다. 자, 많은 또 성원과 격려를 자,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부산 중계 또 4라운드로 자, 넘어갑니다. 자, 요 7마리 편성인데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저희가 뛰어도 되는 편성이에요. 정말 똥마들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12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참 골치가 아픈 부분인데 이제 어차피 빠른 말이 없는 그런 레이스라 백운대가 직전에 뭐 완전히 신맛이 늑발하고도 온 전력이거든요. 근데 임성실 안장에서 이걸 못 오는 건 저는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백운대는 그래도 좀 봐줘야 되는 말이 아니냐 인기마 중에 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제 조용배 조교사가 네. 경주 끝나고 역시 조용배구나. 네. 이 얘기 들을지. 아니, 이것까지는 그래도 장난 안 치네. 이 얘기 들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이 안쪽에 2번 밀리언셀러가 직전에 마진차가 있었던 그런 3차기였지만은 빠른 말이 없거든요 이번엔. 네, 그렇죠. 또 정동철이가 또 경주마의 신발력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탁월한 또 능력을 지니고 있는 기체, 신인 기수치고는. 그래서 선행마가 없다면은 얘가 먼저 또 까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또 하나 보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뭐 이게 참 승부착순의 의미가 없는 경주 같아요. 부산 최하위군이고 부진마 경주라 걸음은 다 드러났지만 저는 이 4 메가스타 이 유광희 하나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유광희 기수가 오늘 또 21조에 또 인기마도 또 기승을 하고 있고, 이제 정동철 기수도 그렇고 유광희 기수도 그렇고 이제 외국에 연수를 갔다 와서 특히 유광희 기수의 이 기승 자세라든가 기승술이 굉장히 이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31조가 역시 많이 입상을 하는 마방은 아닙니다만은 유광희 기수가 또 직접 건너가서 조교를 잘 실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구보 조교 시에 상당히 좀 말이 좀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4 메가스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3번 스마트걸까지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뭐 연일 강조교로 직무장을 했고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번 스마트걸은 제가 현장에서 판단할 테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중계 4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제주 중계 3경기로 왔습니다. 자, 이것도 강축이 없는 접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은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말이 이제 4 광풍일마예요. 뭐 최고 인기권인데 여기에서는 저는 이 선행을 받지 않냐, 단독 선행을 나가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직전에 경주가 취소가 돼서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었던 상황, 공백을 좀 가지고 출조가 되고 있는데 이 월말에 또 2조 마방이 항상 월말에 승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중심에는 또 이제 김용섭이 있기 때문에 뭐 인기마니까 요 정도로 염화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가운데 7번 조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전에 이 윤도선 신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사실 전개가 좀 어려운 전개였습니다. 결코 유리한 전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직선에서 앞에 가는 명문산을 때려잡았던 근성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제 당연히 좀 마체중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직전에 보여준 경주력이면은 또 정상적인 승부라면 한 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7번 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좀 보시는 거 있으세요? 예, 저는 뭐 한국 최고의 미녀 기수 김다영 기수가 기수한 이 8 얼룩소녀입니다. 우선 뭐 4 광풍일마와 좀 부딪히는 각진이지 않냐. 둘 다 뭐 선행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마필들이 5번도 채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각질이 저는 명확하게 확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1조가 최근에 뭐 좋은 승부는 했습니다만은 김다영 기수는 인기마디 너무 부진했어요. 뭐 세일군 그리고 얼룩소녀, 환상의 꿈 11월 초부터 말까지 집중적인 인기마에 부진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8 얼룩소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다영 기수는 우리 신동훈 의원님이 한국 최고의 미녀 기수 하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가로채가지고 했더니 또 안 들어오고 저는 이번에 자 외곽에 있는 이 9번 새벽종이 직전에 사실 뭐 주파 기록은 빠르진 않은데 시동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더 이 주파 기록 단축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영민이가 한동안에 좀 말썽을 좀 피웠어요. 저희들하고 네, 편제가 안 맞아서. 근데 지난주에 또 그 뭐였죠? 대지마 1등급에서 시무상이었나요? 네. 시무상 가지고도 우승을 입장을 했죠? 하면서 네. 서서히 이제 또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9번 새벽 정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요거는 강축이 없는 경기이기 네. 때문에 현장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또 막권을 정리를 해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 부산 중계 자 5라운드로 왔습니다. 준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하셨네요. 네네. 중반부에 이제 또 들어서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승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 신동훈 의원께서 이제 준메인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8번 칠리 차차가 이번에 선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직전에 선행 가서 워낙에 여유 있는 걸음이었고 또 성장 가능성 있고 능력 기수가 없는 가운데에서 조성근 기수가 올라왔다는 거는 이거는 강병은 조교사가 한 번 더 때리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8번 칠리 차차를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요거 우리 또 신동훈 의원이 준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하셨는데 네. 자, 어떻게 승부할지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뭐 고배당은 아니지만 저도 이 원석 의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이 872 차차를 굉장히 세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뭐 얘가 주행 검사 당시에 좀 발주 이탈 자체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전에서 특히 직직전 경주에 늦발을 하는 대끼리 8년 그 늦발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직전에면 원사이드하게 나가버렸죠. 아주 빨랐단 말은 아닙니다만 뭐 770무적이 이제 선행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아멜스 아톰이 이제 바닥에서 따라오는 경주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1300m 거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추임마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끼리 막권보다는 그 이상의 막권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872 차차 저도 좀 강하게 노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한번 승부지를 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등대 5라운드 그래도 신동훈 의원님이 또 지난주에 또 일요일 날 또 폭발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또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습니다. 그 후반부로 들어서는 길목이기 때문에 좀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거. 네, 네. 많은 성원과 자, 응원을 자,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부산 중계 6경주로 갑니다. 짜증나는 편성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요것도 이제 부영준 30선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성님? 예. 저는 지금 요거는 조금 봐주려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거의 세게 팔릴 것 같은데요, 축으로. 그렇죠. 예, 저는 오 람세스 아실드 이게 점핑입니다. 예, 점핑을 한 말인데 이게 1600이거든요, 이번 레이스가. 1600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직전에 늦발을 하고도 상당히 괜찮은 발걸음을 보였고 이번에도 늦발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늦발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왜 여기 나왔을까? 예? 이게 국산 5군에서는 얘는 가능성이 없어요. 뭐 많이 거리를 늘려봤자 1300이기 때문에 그 편성도 상당히 덜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일조는 뭐 점핑 출주에서 예전에 뭐 예스트리프라든가 많은 말들이 입상을 해왔기 때문에 오 람세스 아실드 좀 조심스럽지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600 나왔다는 거는 중반에 가롭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4번 다이나믹 챔프가 직전에 사실 좀 부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뭐 능력마다 아니고 또 거리 경험도는 안 말이고 이제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꾸역꾸역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김용근의 승리죠. 예.
물론 뭐 말이 없었다고 치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직전에 입상을 하면서 걸음이 조금 더 느리지 않았을까. 뭐 또 정동철이가 오늘 또 우연찮게 정동철이가 타는 말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데 얘가 만약에 2번이 선행 가고 또 5번이 중반에 갈아엎고 또 이 선두권이 또 엉망이 돼버리면 그 뒤에서 또 회심의 미소를 짓고 따라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4번 다이나믹 챔프를 좀 보고 싶고요. 또 하나 좀 보시는 거 있어요? 예, 저는 좀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8 나이스 시아 얘가 이제 판타스틱 러너랑도 뛰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또 입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이제 승군전이었기 때문에 세게 걸음이 나오지 못하는데 근데 배당이 꽉 찼거든요. 이제 꽉꽉 차면은 터질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차는 28조는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려도 매주 경마를 하실 분들이라면 부진했다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8 나이스 시아 배당이 나오면 얘가 아니겠느냐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8조가 머니킨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 신동원 의원이 경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12조가 폭풍시효로 이제 빠지는 그런 분위기여서 네. 설마 하무선이는 조용배처럼 하진 않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끝나고 나니까 조용배나 하무선이나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참 연구 대상이에요 제가 봐도 진짜. 네. 안 가는 거가 위주기 때문에 진짜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마방이에요 제가 볼 때. 네. 배당 나오면은 그냥 부르고 네. 들어오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제 뒤통수 한 대 맞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네. 이런 12조나 28조를 가지고 한구라 생각하면은 이거 큰일 강구라 나거든요.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또 오기가 있으니까 10번 성산체감 제가 이때 다이나믹 챔프를 사실을 꺾고 성산체감의 한 방으로 승부에 들어갔던 경기였는데 저도 일로 갔어요 그때. 그때 온 거 같았는데 외곽에서 못 오더라고요. 이거. 25 정도 그러니까 25조죠 제가. 그쵸. 25조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는 또 인기를 모으는 마방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입상이 10월부터 없어요. 예, 지금까지 2달간 없어요 입상이. 뭐 어쨌거나 성산체감은 뭐 아끼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얘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면서 자, 부산 중계 6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 중계 자 5라운드로 갑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제주 쪽에서 하이라이트 자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메인 승부로 초이스한 이유가 자, 인기 1위말을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복수전에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거고요. 자, 우리 신동훈 의원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주 제주 경마에서 정말 뭐 엄청난 적중이 나와졌죠. 그리고 이게 17개 지난주 적중이 나왔다는 거는 2개 중에 하나는 맞췄다는 얘기야, 경주가. 이게 좀 완전히 좀 끝발이 올라서 지난주에 잘 하셨는데 역시 단골 승부죠. 제주 1등급. 네. 네, 저는 제주 1등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원석이 의원님 전공이니까 또 인기만을 축으로 안 간다니까 중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이 6 만석군주 자 이제 63kg 최고 부중인데 제주 경마는 부중이 상관이 없어요. 자 630kg를 달아도 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만석군주 뭐 전개만 잘 풀어준다라면 선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6 만석군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3번 퇴자비가 직전에 재민일보배에서 네. 왔단 말이기 때문에 아마 얘를 좀 중심으로 배당판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얘도 좀 면밀하게 보면 약점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말을 가지고 자, 승부를 잘 들어갈 거고 또 저는 또 걔가 또 가장 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능력만 제대로 발휘하면 가장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지난주 제가 제주 중계는 7개 가운데에서 5개 경주를 적중을 했고 전부 다 또 주력 한 방으로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들이니까 자, 이번에도 또 멋지게 또 주력 한 방으로 때려 드릴 테니까요. 자, 또 많은 또 관심과 또 성원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산 중계 7라운드로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건 제가 또 공교롭게도 연속해서 제주 중계 5라운드에 이어서
부산 중계 7경기도 부산 쪽에서는 제가 또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또 부산 메인 승부를 또 7배짜리 한 방으로 적중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자, 요거는 제가 또 대끼리 막권을 강하게 보는 경주가 아니고, 또 자신있게 노리고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 메인 승부처로 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신동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13 강자의 미소가 굉장히 이제 전기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참 배당이 또 중배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 측면에서 있어서 저는 이제 직전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배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구 샌드레이디. 자, 임성실이가 타고 있는데 뭐 이창만 해도 승군을 한다라는 그런 좀 승군 착선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국산 3군 가서 늘어난 거리가 결코 불리할 게 없다라는 판단이 되겠고, 뭐 샌드레이지가 대가리 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저 임성실 안장에 선전했었던 마크를 또 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샌드레이디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땐 이번에 13번, 12번이 좀 대끼리 막권으로 좀 팔릴 것 같은데, 자, 요 대끼리 막권을 저는 쉽게 인정을 못하는 레이스입니다. 못하는 레이스고, 또 이 중에서 한 놈이 저는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끼리 막권은 자, 걷어내고, 자, 승부를 자, 들어갈 겁니다. 적중만 되면은, 자, 환승은 무조건 자, 보장이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제주 중계 5라운드에 이어서 부산 중계 7라운드까지 제가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도 그만큼 신이 나서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릴 것으로 믿어지지 않을 테니까 많은 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의원님 보면은 요즘은 이제 대끼리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한 것만 가시고 그렇죠. 거의 뭐 인기 1위를 추구를 안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월말이니까 아주 한구라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도. 적중을 해야죠. 네, 적중 뭐 해야죠 무조건. 적중을 해야 이제 기대가 좀 좋아지는 거니까요. 네. 다음 이제 제주 중계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또 우리 신동훈 의원의 전공을 전공. 네. 한라마 1등급. 최근에 뭐 한라마 1등급 대상 경기도 참 적중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참 좋은 기억들이 많은 그런 편성이 바로 한라마 1등급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신동훈 의원님이 또 여지없이 또 한라마 1등급을 메인 승부처로 준비하셨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제주일마배가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경기입니다. 제주 일마배가 그 그랑프리죠. 그렇죠. 제주 그랑프리죠. 네, 한라마다. 네,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경주인데 이번에 좀 중계 경기를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메인 하실 거 아니에요. A급 한번 해보시지 않나? 네, 그 제주 일마배는 뭐 그렇게 이변이 나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배당이 없으니까. 벌써 막권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대자로 사기 때문에 서울에서 투표를 못 하니까. 네. 자, 요번에 사실 센 말들의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아무래도 이 4번 또 시대별이 직전에 좀 편한 경기였지만은, 뭐, 제갈량이라든가, 웅달샘이라든가, 담덕이라든가, 자, 이런 말들하고 뛰어쳤기 때문에, 이거 뭐 다시 한번 김용섭이 올라왔다는 거는 욕심을 내겠다는 좀 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4번 시대별이 좀 혼전등에 조금 팔리겠지만은 좀 관심이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승부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이제 추임만을 축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1610m 경주지만 참 재수 없는 말이 하나 나와요. 진취. 얘가 안 들어왔어야지 제가 이제 승부가 적중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뒤통수를 좀 맞은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뭐 반갑게도 강수환이 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축으로 운영하는 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뭐 시대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센 말입니다. 센 말이고 선행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고정까지 참고를 말씀드리면서 뭐 한라마 1등은 제가 현장 승부 의지를 바탕으로서 항상 추천을 드리니까 열심히 해서 꼭 한번 적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주 경마는 저희가 많이 맞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냥 대충 뭐 배당판 보고 시부리는 게 아니라 뭐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또 자체 경주들도 저희가 항상 결과를 확인해가면서 그렇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자, 우리 신동훈 의원이 지난주 일요일 날 다시 또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폭발하실 때 함께 하신다면
자, 분명 자, 좋은 결과가 자, 있을 것으로 자, 믿어 심지 않겠고요. 연속해서 또 8라운드가 또 우리 부산에서 우리 신동훈 의원이 또 준비를 하신 또 하이라이트 자, 메인 자,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저희 중반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저희가. 중요합니다. 제주 중계 5경기부터 좀 메인 승부가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신동훈 의원님이 또 이제 부담감이 좀 있으시거든요. 또. 별로 없습니다. 자신 있기 없어요? 때문에. 네. 자신 있으니까 없나 보네요. 또. 네. 자, 요것도 좀 접전이에요. 배당이 나오는 정도 같은데 제가 볼 때. 예. 과연 또 어떠한 말을 가지고 또 승부를 들어갈지 궁금한데 저는 이 한가운데 6번 오버파워 사실 얘는 직전에 제가 좀 약하게 보고 본투인하고 황금장군 그 80배가 넘는 배당을 메인으로 잡았던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에 거리가 내려왔고 기본기가 분명 있는 말이어서 저는 이번에 6번 오버파워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신동훈 의원님은 어떻게 또 승부를 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번 레이스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배당판이 열리면 치와 8배 이상으로 좀 혼전으로 이제 경주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노리는 마필이 이제 복병마 한 마리는 제 생각엔 예상지 5도 안에 안 잡힙니다. 제가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러면 제대로 된 복병마 한 마리가 또 출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기권 중에서 제가 또 자신 있는 마필 2마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요 3마리 정도를 데려간다면은 중배당과 그 이상의 짭짤한 고배당까지 적중을 좀 연결시켜 드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배당보다는 항상 또 원석이형님과 저는 또 중배당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 주력이 중배당을 맞춰야지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대끼리 메인 승부 누가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또 중배당을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배당 8경주 기대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상지에 안 잡힌 그런 복병을 가지고 또 한번 강하게 노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무조건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아닌가. 아마 청취 안 하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난주 일요일날도 아주 폭발했고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부산 중계 8라운드 우리 신동훈 의원님의 메인 승부 또 많은 또 성원과 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산 중계 9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요것도 재미있는 경주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것도 좀 혼전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누리여제도 있고 칼마도 있고 합니다만은 전 이 랩스핀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랩스핀이 직전에 와, 이 배당판에서 난리가 났어요. 간다고 태준이 아주 뭐 대끼리 팔려고 아주 쌩 난리를 쳤습니다. 현장에서 이거 놓고 전부 다 막 승부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결국은 3차 그런 좀 아쉬움이 있을 거. 김태종 기수도 서울에 올라와 있죠. 그렇죠. 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스피드맨. 그냥 뭐 저는 그냥 온 것 같아요. 서울 한번 가보자 나도. 제주도 출신 아닙니까 또 그쵸, 김태종 기수가 성공한 거예요. 서울까지 왔으면 성공한 거고 랩스핀이 좀 최선 다해서 승부만 해준다면 스피드가 없는 말도 아니고 빠른 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승부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랩스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얘는 한 표를 좀 던지겠습니다. 직전에 그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지만은 저는 헛바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버리고 네, 중메인 승부로 접근했던 경기였는데 와이드 명운하고 그랜드 뒤에서 칭찬하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편성이면은 좀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과연 이번에 이 강영권 마방에서 어떤 게 진칸지 좀 궁금한데 저는 이번에 1번, 5번 중에서 세븐포인트를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이 구영준 기수가 이번 주에 뭔가 좀 사고를 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사실 얘는 최근에 좋았을 때 못 갔단 말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포기할 때 그렇죠. 역으로 또 이제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 1번 세븐포인트도 사실 약한 말은 아닙니다. 뭐 튼튼이나 또 천재보고 이런 말들하고 뛰었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1번 세븐포인트 한 바퀴 서두르면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보시는 거 있으세요? 예, 저는 만약에 이제 선두권이 좀 나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면은 저는 이 4 플리팅 조이 얘가 직전에는 인기가 좀 없었는데요.
최근에 계속 인기만이었어요. 계속 인기만이었고 특히 이 9월 달에는 대끼리까지 팔렸던 그런 전력입니다. 이제 조성근 기수보다 김동용 기수가 좀 낫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또 했어요. 조성근 기수도 안 맞아요 이만하고. 그쵸. 이번에 이제 김동용 기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건 그렇습니다. 좀 서둘러 준다라면은 뒤에 있다가 그냥 끝내지 말고 최선 다한 승부를 해준다라면 이번에 저는 뭐 우승까지도 가능한 고배당 요지말 필로 보고 있으니까 4 플리팅 조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외곽의 13번 루나 스파이크. 사실 얘가 공백기가 좀 있는 말이지만은 은근히 또 깡따구가 있는 말입니다. 네. 힘이 있는 말이고 또 이번에 사실 렉스핀을 좀 세게 보는 경주라면 얘가 서두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선두권에 그만큼 압박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에 가는 말들보다는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힘 있는 말을 좀 보고 있어서 만약에 조성근 기수가 중반부에 7리 차트 아까 5경주였는데 그거를 가지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얘도 좀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이게 예. 그것도 13조 말이죠. 7차차도. 그쵸, 예, 1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꼭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3번 루나 스파이크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중계 9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2012년 11월 23일 금요일 부산 중계 레이스 라스트 경주 제10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의 1600경주인데 자, 요거는 제가 또 준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저는 뭐 11 금호강자 제일 세게 보고 있어요. 세게 보고 있고 이제 유강이가 탔는데 유강이가 복승률이 좋거든요. 그쵸. 유강이 기수가 이제 11월 9일날 켈란 물론 뭐 올대가리였지만 그래도 일단 입상을 해줬다라는 거 쓰는 말을 그냥 버텨서 2차 와줬고 역시 11월 9일날 같은 날이었어요. 8경주 때 선봉신화 얘는 비인기권이었어요. 인기 4위권 전력이었는데 이런 애들도 이제 들이댔고 지난주에는 뭐 럭키 챔피언 탔습니다만 좀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21조 유광이는 저는 승부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 인정을 하고 싶은 인기마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이제 준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는데 이 10번 프레지던트 얘가 좀 더 뛰어줄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얘를 조금 세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당일 마체중에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앞선 정도도 가능한 전력이고 그러니까 직전에는 뭐 거리가 늘어가지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적정거리 내려왔다라면 또 후지 안장이라면은 저는 뭐 19조 스타일로 볼 때 뭐 아낄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10번 프레지던트 얘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경주를 좀 풀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후차권에서는 백판까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태만 좋으면은 제가 백판까지 한번 노려볼 생각이니까 마지막 라운드는 기본적으로 10번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갈 것이고 백판까지 노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경마 해설 방송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올 연말도 얼마 안 남았어요, 보니까. 네, 경마가 휴장이 없으니까 힘드네요. 시간도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것 같고 하지만은 뭐 수장이 없어도 그냥 마음 편안하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뭐. 왜냐면 제주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도 기대가 돼요. 그렇죠. 제주만 하는 거.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그냥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또 알찬 내용 가지고 또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자,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청을 해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 방송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동현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의 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